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육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를 넣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요즘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아. 뭐 명상을 하신다거나 홀로 걷기를 하신다거나 나 자신을 찾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네, 마음 네. 공부 참 좋네요. 네. 예. 마음 공부 따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저희 아침마당 1시간 함께 하셔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앞두고 부처님께서 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해 주실 그런 말씀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수국사 주지이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신 원단 스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어서 바랍니다.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5월이 아무래도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중에. 뭐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등은 다 만들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 또 등도 달아야 되고, 내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또 맛있는 공양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막 저런 이리저리 대단히 바쁜 날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연등이 한 2개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저희가 오늘 스님 모시면서 신경을 조금 써봤는데요. 예. 근데 사실 스님이 속세에서 하셨던 일을 말씀드린 게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예. 배낭여행 1세대셨고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셨고요. 연극을 공연하시는 그렇죠. 예, 지대방이라는 연극을 또 예, 예. 지금 뭐 대학로에서 현재 공연 중입니다. 아. 공연 중인데, 그 지대방 연극은 스님들이 1년에 한국의 스님들이 2번 결제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90일, 겨울 90일 두 번의 결제 기간을 갖는데 어느 겨울 산사에 그 지대방에서 해제날을 결제 기간이 끝나는 해제날의 며칠의 내용들을 3명의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불교 용어에서 혹시 낯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결제라는 건 이제 동안거 하한거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오랜 기간 여름과 겨울에 스님들께서 마음 공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런 기간 지대방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걸 말하는 보통 건가요? 산중에 있는 그런 이제 결제하는 기간에 선원 옆에 붙어 있는 글자 그대로 지대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방입니다. 아, 그 방에. 그래서 네. 그 쉬는 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희곡으로 썼고 그게 지금 현재 연극으로 되어 가지고 한 열흘 전부터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도 많은 주부들에게 지대방 역할, 쉬는 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의 작품 책이나 연극이나 통해서 수행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제를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잡으셨어요. 이 예. 나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해결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요새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은 과거에 우리 손조들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2010년 전이나 부처님이 탄생하신 2500여 년 전이나 그때는 인류의 생명 평균 수명이 20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의료 부분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먹는 것도 많이 풍족하고 해서 지금 한국의 평균 연령이 75세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행복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꼭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OECD 국가라는 국민 소득이 뭐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하는 굉장히 풍족한 그런 나라에 있어서도 행복의 지수는 이게 꼭 같이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국민소득 500달러인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행복의 첫 자리는 자기에 대한 점검부터 그 행복의 처음이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 강의 들으면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삶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고 물으면은 좀 특별하게도 그것이 무슨 돈이다, 지식이다, 자격증이다, 아니면은 결혼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보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안 살고 있죠.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주부님들은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송두리째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시댁, 자기 동네 그런 데 한정해 가지고서는 자기를 다 내몰아 버립니다. 내몰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행복을 찾고 에너지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대다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된다 그러면은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볼 몇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2010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한번 오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없죠. 네. 절대로 없는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실제로 우리들은 너무 쉽게 소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분들이 아니면 실제로 외식을 하게 되었을 때 식사값 낼 때도 우리가 돈 몇천 원, 1, 2만 원이 아까워서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은 머리를 쓰는 분이 계시죠? 계시죠? 그런데 그 돈 몇천 원은 아끼려고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는데 돈은 내일이라도 벌 수 있고 모레라도 벌 수 있습니다.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낭비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는 그 첫 번째는 이 시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주부들이니까 연배가 이제 조금 드신 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20년 전의 모습이 다 몸도 지금보다 훨씬 몸매도 좋았고 피부도 훨씬 나았죠. 똑똑하기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내 몸도 불어나고 피부도 상하고 지식도 뭔가 하여튼 그때 같은 똑똑함은 지금 좀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노벨상이 있다는데 그 노벨상 모두를 다 줘도 남을 정도로 아마 인류 역사에 남을 건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한 번 오고 나면 일기일해입니다. 한 번밖에 만나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사회생활의 모습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옆에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은 눈 달려있고 귀 달려있는 건 다 똑같은데 뭔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듯이 우리 사회의 한 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것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가운데 실제로는 그 다른 모습들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선택을 강요당해 가지고 사는 모습 말고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남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배겨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가 지금 3, 4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출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넘게를 산중 생활만 제가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를. 그러다가 이제 도시라는 곳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새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잘 닦아서 수도성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수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는. 근데 서울에 처음 올라와 가지고서는 살다가 하루는 갑갑해 가지고서는 맹동이라는 곳을 제가 어느 날 처음 하루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녁 공양을 막 마치고, 절에는 저녁 공양을 좀 일찍 합니다. 한 5시 반 이쯤 전후에서 하는데, 마치고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맹동을 나갔는데, 맹동 해운동 지하도 입구에서 맹동 성당까지 나가는 그 길을 걷는데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 삼아 나갔던 길을 사람들한테 막 떠밀려 가지고 나갔습니다. 스님들이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빨리 가려고 그냥 막 떠밀어 가는데, 이게 무슨 품위도 지킬 수도 없고 체면도 지킬 수도 없고 무슨 사유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렇게 떠밀려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맹동성당이에요. 한 5, 600m를 그렇게 밀려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떠밀려 가는 삶이 거의 대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떠밀려 가는 삶이 아니고 내 주관과 내 뜻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분의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서로 남편의 직위가 부족하고 자기의 학벌이 끈이 짧더라도 모은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주어진 귀한 시간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삶도 실제로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라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 떠밀려가는 삶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좀 잘 찾아보자 하는 게 오늘의 강의 주제의 시작에 들어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빔밥 다 만들어 보셨죠? 네. 만들어 보셨죠? 저도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무슨 품위 있게 도 닦는 것 같지만 처음 출가하면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자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비 스님이 되기 전에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우리나라는 거칩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들어가니까 저도 도시 생활을 해가지고 아궁이에 불 때는 걸 저려와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시키느냐? 부엌에 가서 채소 썰고 나물 다듬고 하는 일을 시켜요. 반찬 만드는 걸 시켜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반찬 솜씨가 제법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빔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한 10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내 삶의 주인공이 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몇 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의 주인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잘 살펴보면. 여러분 비빔밥 한 그릇 만드는데도 재료가 10여 가지 드는데 아니 서너 가지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은 내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고 지식의 유무, 학벌의 유무, 재산의 유무, 건강의 유무하고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고 그 시작의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떠밀려서 사는 삶보다 내가 눈을 반듯하게 뜨고 내 삶의 주인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몇 가지 자기를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 제가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흉내 내다가 글자가 진짜 악필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몇 년 전에 저녁에 TV를 켜놓고 뭘 잠깐 다른 걸 하고 있다가 TV에서 느닷없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보통 스님들은 이 글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이 글귀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몸을 기대가지고선 뭘 다른 걸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서 경건한 자세로 TV를 쳐다보니까 어떤 개그 프로에서 어떤 개그맨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용어를 크게 썼어요. 이 뜻을 직역하면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도 무슨 중요하다는 이런 가치평가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절대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셨냐 하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얘기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애 낳아보셨죠? 네. 태어나자마자 애가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네. 저도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아마 이 종교 철학자들이 스님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제1성의 얘기가 좋은 것인가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 기절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첫 말씀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내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을 그만큼 내가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보다 더 존귀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예인이면은 더 많은 영화나 CF를 하려고 할 거고 학자면은 교수직을 따려고 애를 쓸 거고 또 가정주부들은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할 거고 이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실제로는 내 자신의 기본적인 모습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고 좋은 것인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거진 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을 왜 자기 자신을 찾는데 처음으로 쓰느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 무슨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 하나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심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모여 사니까 인심이 없는 거지. 시골집에 저기 한 500m 밖에 집 하나 있고 이러면은 그 이웃집 사람이 자기 집 찾아오는 게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배겨 있는 것들이 비교하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어느 날부터 자꾸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도성이 되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가봤습니다. 한 6년쯤 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가보시고 어떠셨어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글쎄 지금 그 놀라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이게 종로에 저 자암원 터널 뒤에 있는 상당히 큰 찜질방입니다. 전 찜질방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무료 쿠폰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비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비워서 절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뭐하고 해가지고서는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찜질방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또 갔더니 거기서 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실내복을 다 남녀 다 갈아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저는 들어가면은 남칸 여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 스님들이 신도님들 앞에서도 이 팔뚝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안 걷어붙입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인들이 신부님들도 그렇고 아마 목사님들도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니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 앞에 속내의 차림으로 이걸 있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처음에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시 나가기도 뭐하고 해가지고서는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서 잠깐 있다가 시간 맞춰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쪽 구석 찐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집 신도님을 하필 거기서 떡 만났어요. 그 신도님 또 내 차림으로 저보고 합장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어머 주의 스님 이러시는 거예요. 인사를 받긴 받았지만 내가 아마 신도님들한테 인사 받으면서 얼굴 돌린 거는 그때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오셨어요 이러고서는 일 보세요 이러고서는 이걸 몸을 어떻게 둬야 될 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벽 쪽에 붙어가지고 보통은 사람들이 자면은 이렇게 열려 있는 곳으로 시야를 두는데 이거 무슨 죄 지은 놈처럼 벽을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1시간만 이러고 있다 나가자 싶어가지고서는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누워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건 이제 아무 자리 나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절에서 신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하면서 이렇게 고상한 모습만 봤지 주부들의 그런 리얼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대화가 하는데 이 대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세속적인 용어로 근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대화만 하고 있어. 무슨 애들 무슨 담임 선생님 험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들어보니까 별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 열에 9이 무슨 얘기냐? 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를. 아니 열에 5을 남 얘기를 하면은 5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자기를 채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열에 제가 표현이 9이라고 점잖게 표현한 거지 열에 열을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주인공으로 사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 얘기를 쉽게 자기 입을 통해서 해버리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걸 이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인격 소양에도 좋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줄이는 데도 좋고 자기를 개발하는 데도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요사이 이제 언론 매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눈 수술 같은 거, 코 수술 같은 거 하면 다 감찼죠. 그죠? 여기도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요새도 눈 수술하는 거는 수술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성형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형 수술 하시는 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딱 이 얘기입니다. 아마 다들 들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좀 못났는데 성형 수술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신감이 생긴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 시간과 정성과 돈을 본인 스스로 마음이 당당해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데 투자하면 저는 그거에 100분의 1만 투자해도 자기 마음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버리니까 남의 눈을 향하는 평가를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가 오똑한 콧날에 여자가 좋을 것 같다 연애 시절에 그래가지고 코 성형 수술을 돈을 뭐 500을 들이든 이래가지고 해서 그런데 남자 기호가 결혼해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콧날 센 여자보다 편안한 여자가 좋더라 하면 또 500 들여가지고 콧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들 보는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바꾸어버리면 그게 자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양이 서로 다 이렇게 달라도 본인 스스로한테 당당하면 여러분들의 모양이 다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축을 해버리면 본인 스스로 안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남의 평가 얘기가 훨씬 더 자기한테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밖을 내다보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면은 천하의 황제도 자기 비교의 욕심을 쫓아가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자신을 쫓아가는 거는 돈이 안 듭니다. 다른 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결심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살이 좀 쪘다고 해가지고서는 주변 눈치가 의식이 돼가지고서는 성형수술을 하느니 배가 좀 나와서도 당당하게 펴고서는 다니는 모습이 아이고 훨씬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한테 유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살면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아래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위아래를 바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포장으로 가리고 있거든. 동물들은 자연 속에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돼. 근데 우리는 다 화장 기술, 옷 기술,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저 옷을 입으면 저 옷이 명품 옷 50만 원짜리인지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인지 이런 걸로 다 평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 아니 시장통에 가서 10,000원짜리 옷을 입은들 그게 내한테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내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없애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는 그런 마음가짐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방 끈이 짧아가지고 무슨 외국어를 능숙하게 못하고 한자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이 한자로 무엇입니까? 방하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은 이게 지적인 차 있는 분은 잘 몰라도 들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성까지는. 방하차가라. 이게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조주 스님이 하신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불교적 정서의 일화입니다.
이 방아차가라는 말이 어떤 제자가 와서 그 조주 큰 스님께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내가 한 물건도 쥐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는 수준 높은 질문을 이 조주 큰 스님께 던졌습니다. 근데 조주 큰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방아차가라, 내려놓으라. 한 물건도 내가 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시청자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짐을 가지고 있죠. 저도 실제로 요새 종단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 짐에다가 그 짐까지 더 엎어져 가지고 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모으고 채우고 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채우면 한쪽을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놓는 훈련은 한 번도 이 사회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어릴 때부터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전부 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집어넣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채우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못 채우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데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채우려고 하는데 나는 9개를 채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3개만 채워 그러면 6개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는 본인이 더 용을 쓰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와 내 주변의 관계들이 전부 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일 수가 있는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일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실제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따라 붙는 것들은 자기가 훨씬 욕심을 내 가지고 채운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자기한테 들어와도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들어와도 자기 스스로가 그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돈이 많으면 무지 좋을 것 같고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외람스럽게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앞에 돈을 1,000억씩 주면은 이 1,000억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채우는 훈련만 했지 이거를 썩거나 내려놓고 비워놓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부부간에 살 때도 이건 결혼하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장가도 안 간 놈이 자꾸 부부를 비교를 해서. 부부간의 생활도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나 생각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왜? 내 남편은 부인보다 덜 똑똑하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이 한반도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막 강요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은 안 그래도 전업주부하고 있어가지고 지적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데 남편이 자기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싸움박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인가가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그만큼의 내려놓는 만큼의 공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공간은 무엇을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 자기 내려놓는 만큼. 그런데 이 공간을 늘상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욕심 외에는 들어갈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는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은 방아차가는 훈련을 우리가 늘상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돈을 가져가거나 지식을 가져가거나 무슨 자격증을 가져가거나 남편을 가져가거나 자식을 가져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가져가는 것이 있답니다. 업만 가지고 간답니다. 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업. 예? 이게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카르마입니다. 근데 이 업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가져갈 것처럼 한평생을 채우고만 사니까 업만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회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부터도 여러분들 남편이 술이나 담배 끊겠다고 하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술, 담배를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필요한 것만 존중하고 안 필요한 거는 존중 안 하려고 해. 야, 내가 돈 버는 거에 너무 악다가다가다 내 건강도 상할 것 같고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 더 벌어라고 난리여. 그러면 남편은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몰면 여러분이나 남편이나 가져갈 것들이 실제로 좋지 않는 욕심의 업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은 내려놓는 훈련을 그 사회적으로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내려놓는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치생모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절에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판치생모. 예.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작가분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으랍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오겠습니다. 왜 오겠느냐?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삶의 틀을 깨라는 내용이 이 내용만큼 잘 설명된 걸 별로 없어서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 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판치생모란 말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나무판 할 때 그 판자입니다. 그 치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치아 치자고. 그러니까 나무판 치아에 털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실제로 말하는 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그 중국의 조주 큰 스님께 어떤 제자가 와서 묻기를 달마 스님이 원래 인도 분이십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이 인도에서 보면은 동쪽이고 중국에서 보면 인도가 서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무슨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질문을 물어본 겁니다.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조주 스님이 판치생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판때기 이빨에 털이 솟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 양반이 무슨 길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어서 한 거라 그러면은 본인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 중국의 최고의 고승이라는 분이 판치생모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게 고민이 팍 된 거예요. 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아니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뜻이 무슨 불법을 전하러 왔다든지 자비를 전하러 왔다든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니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난 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고민이 빡된 거예요. 고민이 빡되니까 그때부터 뭘 해요? 이 고민을 이게 뭔 뜻인가 하고서는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나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두를 든다 그러죠. 여러분 하두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그 유명한 하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판치생모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 틀 안에 매여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오는 도전의 훈련을 우리는 틈틈이 해야 됩니다. 도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도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 틀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뭐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을 그 당시에 했으면은 결혼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할 생각하면 이게 부담감이 점점 클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담감이 실지다이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깨버릴 것을 깨는 훈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혼하라 그러면 떨려가지고 할 자신이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주례는 100번 이상 쓴 사람이거든. 주례는 하라 그러면 아무데나 뛰어가서 주례해요. 장가도 안 간 놈이 주례만 100여 번을 해서 장가는 한 번도 못 가본 놈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하는 틀을 본인이 용기를 갖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상을 절대로 접할 수도 없고 접해도 본인이 굉장히 불안을 합니다. 이 판치생모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내용이 어떤 그 제자에게 정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고민을 안겨주고 그 판치생모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제자는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틀들이 있는데 그 틀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한 스님이 뜻하지 않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선 생겼던 이런 내용들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자기의 틀을 깨는 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우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렇게 영화 많이 보시죠? 네. 또 약간 품격이 있으신 분은 뭐 뮤지컬이나 연극도 보시죠? 네. 이건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많으셔야 됩니다.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다른 것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이렇게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보면서는 다 주인공을 좋아해요. 그 엑스트라 기억하시는 분, 엑스트라가 요거는 조합원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인공은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 판치생모라는 뜻밖의 용어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 새로운 도전을 용기 있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로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일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판치생모라는 저 의미처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구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주연을 맡고 주인공을 하려고 하면 연기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굴만 이쁘다고 젊다고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작품에 맞는 연기력을 갖춘 실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금희 씨도 MC에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롱런하고 있는 거지. 실력 없으면은 얼굴 이쁘다고 MC 오래 시켜주는 건 아마 절대로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아유, 이 얼굴을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력 가진 부분은 노력을 하질 않고 본인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돼요?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진데 과거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고 싶은 것들은 지금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누구세요? 훈장님이. 그렇죠? 옛날에 그 훈장님을 지금 유치원 들어가 있는 학생 어린아이보다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 굉장히 열려있고 방대한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싶은 거는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결심을 하고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판치생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상 거기서만 쳇바퀴 돌듯이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훨씬 많은 세상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찾기 위해 가지고 내에 대한 존경심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저 넓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 내려놓지 않고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잔뜩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런 판치생모처럼 삶은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도전을 늘 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자기를 찾는데 이렇게 중요한 1, 2,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은 이렇게 나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50분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맺은말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시간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은 도는 빛의 속도로 이 은하계는 가려고 해도 수억 강년을 가야 됩니다. 그 넓은 곳에서 우리가 X와 Y축이 만나는 딱 한 지점에서 지금 이 아침마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절대로 작은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송국 들러가지고 잠깐 방송을 들은 그런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깊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것들이니까 내 스스로 저렇게 자신에게 당당하고 아름다우면서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풍족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덕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진 걸 내려놓고 또 틀을 깨고 그러다 보니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뭐 스님 앞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걱정거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을까, 또 아내에 대한 걱정,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걱정, 그리고 자식의 공부, 자식의 직업, 뭐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고 또 주부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해 먹을까라는 걱정마저도 내려놨다가 얼른 주워들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비법이라도 있으면 좀. 실제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금방금방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이 욕심이구나. 아, 지금 이 생각에 내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본인 스스로가 바로 깨달으면은 그거를 놔버릴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자꾸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방아착이라는 것은 놓는 훈련은 내 스스로가 이건 내가 지금 과도한 욕심이구나. 이것은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한다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내일 박사가 되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깨닫는 것을 느끼는 방아착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살펴만 봐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각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내 이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 운동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놓아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내 스스로가 놓기까지 생각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 모아놓고 오늘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너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라 했을 때 엄마 저는 공부를 내려놓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스님 말씀하신 내려놓는다와 포기한다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공부 플러스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오로지 공부를 하면은 자기 에너지가 공부에 다 쏟잖아요. 주부가 찬을 만드는데 맛있는 찬을 본인이 거기만 생각을 하면은 맛있는 찬이 만들어질 텐데 다른 욕심에 대한 다른 그림자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손맛이 흐트러지고 다음에 저 양념을 넣는 것들이 배분율이 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되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고 거기에 다른 그림자들이 붙는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한 번씩 자기 자신에게 이건 내가 왜 쓸데없는 이 생각을 내가 왜 쓸데없는 이 욕심을 한 번씩 자기 반성과 자기 점검을 하면은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놓아버리면 그 놓아버리는 것만큼 자기의 모습들이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은 결국 업밖에 없다라는 말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오늘의 화두로 앉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신 원담 스님께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선거 방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